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코스피의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간만에 동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간만에 이제 외인 기관에 좀 쌍끌이 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19의 백신 1차가 좀 임상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와준 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좀 삼성전자가 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갭상승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나와주려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짚고 보면은 이제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 간의 엇갈리는 희비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시면은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지만은 리스크적인 부분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2분기, 3분기 쪽으로 해가지고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여파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71포인트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2000선 부근 상에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했던 모습들이 좀 나와준 적이 있는데요. 코스피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좀 나와준 점이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차후 리스크적인 요소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2100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추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겠으나 2000선 돌파까지는 조금 아무래도 좀 더 지켜보실 만한 좀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19 관련해서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 지수 2000선 돌파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흐름도 역시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테마성으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좀 어쩌면 코스피보다는 크게 상승한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 상승들이 큰 폭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보합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700선 부근 상에서 지금 이제 하단 부분으로 계속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랑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비교해 보자면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서 이제 악재로 해서 내려 꽂았다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존 상승에 대한 기존 2200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일전에 하락했던 모습들이 다시 회복을 나와주면서 700선 부근까지 올라와준 모습들을 봤을 때는 큰 폭으로 인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로감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의 차이점은 차후에 조금씩 이제 맞춰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개인들이 이끄는 장이 되어버렸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와주면서 크게 올려주는 모습들이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차후에는 점차 코스닥은 조금씩 조정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기존에 벌어졌던 격차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상기를 하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합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파월 의장,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책 역량 총동원 의지 강조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국제유가 8% 안팎까지 급등세, WTI 30달러 선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린 이슈, 바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일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하면서 이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백신이 나오게 되면 보다 걱정 없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이 크게 환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증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파월 의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상원은행위원회가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 파월 의장이 서면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당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해서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야 한다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경제가 최근의 상황을 극복하고 완전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코로나 2차 발병이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차츰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이제 오늘 밤 파월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은행위원회에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국제유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 뉴욕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난달의 모습과는 달리 6월물 WTI가 만기를 하루 앞두고 8%대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3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수급 전망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원유 생산량이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970만 배럴 줄인 데 이어서 사우디 등도 추가적인 감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과 중국에서의 원유 수요는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면서 원유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장고 부족 우려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국제유가 급등 또한 경제 재개 기대감이 반영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 추가 상승 기대감 나오나입니다. 자,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과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임상 일상에서 참가자 45명 전원에게 항체가 생성됐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제약바이오주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모더나의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하는 파미세 같은 경우에는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수혜를 입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오늘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제니나 EDGC, 랩지노믹스,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오늘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만나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슈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미국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대한 그 개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팀장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일단 지금 세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서 진도가 가장 빠른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좀 코로나19 백신 1차 임상 시험의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제 흐름들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좀 보여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임상 승인 후에 좀 추가 시험에 대한 예상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들 봤을 때 이제 모더나와 좀 어느 정도 연관된 부분들이 파미셀이죠. 파미셀이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일단 좀 차트를 좀 보자면은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하단 부분에서 좀 흐르는 모습들이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이 부근 상에서 이제 이 부분 22,000원대 부근 상에서 어느 정도 등락폭이 나와줬고 금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 흐름들 봤을 때는 25,600원대까지의 어느 정도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 녹색 바를 보시게 되면은 이 녹색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물 구간 상이 중간중간에 좀 비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이제 비어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지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매물이 얕고 많으냐에 따라서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이제 매물적인 흐름들만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지지구간이 좀 다소 빈약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아직까지는 좀 매물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좀 지지구간상에 좀 어느 정도 쌓아가는 흐름들이 좀 다소 이제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이슈가 소진됐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적인 모습들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봉 흐름들을 좀 봤을 때요. 주봉 흐름들 봤을 경우에도 이전에 18년도 4월경에 크게 상승했던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단 부분에서 크게 급등하면서 좀 크게 좋은 모습들이 보여줬었지만은 그 이후에 조정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거의 이제 7,500원대까지 내려왔던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23,250원대하고는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크게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녹색 바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 하단 부분에 봤을 때 하단 부분에는 이제 다수의 매물들이 쌓여 있고 중간에 어느 정도 좀 쌓여 있다가 중간에 2만 원대에서 17,500원대 부근 사이에 매물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사이에 여기와 이 하단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중간 부분 사이에 매물대가 다소 빈약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이슈가 끝났을 때는 그만큼 조정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파미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접근하시려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은 글쎄요. 지금에서 접근하는 건 좀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이슈가 소진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상에서는 다소 이제 이슈가 단기 이슈로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수급들 흐름들 봤을 경우에는 다소 긍정적인 모습들은 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들이란지 기관 수급들이란지 연기금 수급들이란지 계속 좀 모습들이 계속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큰 위쪽 구간에서 등락 흐름이 이어간다는 부분 상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이력들이 추가 이슈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나와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추가 조정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더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단 부분에서 접근하셔가지고 지금 구간상에서 들고 계시다 하면은 조금 차분하게 보시면서 조금씩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이시겠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접근해가 들어가시겠다 하면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다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파미셀 같은 경우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 파미셀 이후에
또 이제 추가적인 이제 국내에서 좀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주목을 볼 수 있는 점들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이고.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에 좀 어느 정도 내렸던 모습들이 좀 다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보합세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지다가 박스권 흐름들이 좀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23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 주면서 현재는 이제 21만 원대 부근상에서 좀 다소 등락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전에 한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후에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가 다소 이제 되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전에 짚어드렸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력들은 어느 정도 기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에 추세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경우에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파미셀은 현재 지지 구간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슈가 소진된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 말씀을 하셨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앞서 보셨지만 파미셀은 급등을 했는데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줄줄이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은? 네. 지금 일단은 지금 치료제 개발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경제가 회복이 좀 정상화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경제 악화를 좀 이제 피할 수는 있겠으나 기존의 여파가 2, 3분기 때 조금씩 이제 나와주면서 리스크적인 요소 쪽은 계속 남을 수 있겠다.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인적인 부분이 있겠고요. 개발 완료까지는 좀 많은 관문이 남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올해 가을부터 좀 정상화 예상이 좀 되어지고 있겠고요. 다음에 제가 좀 짚어드릴 만한 국내 바이오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차트적인 모습들을 좀 짚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 큰 상승을 했던 바이오 기업들이 좀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승했던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모습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지 구간상의 좀 이력이 하단 부분이 좀 얕고 그리고 이슈가 소진되었을 때 크게 내려갈 수 있는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적인 모습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보시면서 분할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겠고요. 지금 이제 사스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연관성으로 좀 보일 수 있겠는데요. 리스크적인 요소들이 다소 남아있는 만큼 접근 같은 경우에 조금 차분하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추가 상승 기대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크게 오른 바이오주들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실 때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강세를 보이는데 코스피 시장이 세고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약간 최근의 기조와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가장 크게
또 하루 만에 분위기가 여러 가지 반전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모더나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언택트주는 오히려 차익 매물,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쪽은 차익 매물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요. 오히려 어떤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강하게 반전 시도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또 살펴볼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그에 따른 또 중요한 변화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정리를 해야 될 상황들이 일단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진단 키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진짜 감기인지 아니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권인지 이 진단 키트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확진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치료제가 앞으로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치료제를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제외가 되고 오히려 백신에 대한 흐름들, 즉 앞으로 코로나19 관련돼서 바이러스가 걸릴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어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치료제보다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더나 관련된 백신 관련된 흐름들은 일단 임상 일상에 들어간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상에서 45명 대상으로 모두 다 치료 효과가 항체를 발견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높지만 여전히 앞으로 2상, 3상 그리고 또 연내까지 이어질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특히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내가 이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진단 키트는 여전히 수요는 바로 확 죽지는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일단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동안 기조를 봤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글로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가 그다음부터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오는 실적 흐름들이 같이 갖춰지면서 움직인다는 부분들이 이 진단 키트의 지금 현재 동향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일단 진단 키트 관련된 쪽은 일단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따른 회사들이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자 진단 방식이죠. 그래서 RT-PCR 방식이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젠이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2월 달에 어떤 허가를 득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던 회사고요. 나머지는 비상장입니다. 그 중에 또 RT-PCR 방식 관련돼서 진단 장비가 소형화되는 그래서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배양법 관련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바이러스를 직접 키운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코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눈에 띄었고요. 거기다가 항원 항체 검출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어떤 항원을 검사를 하는데 약간 간략한 방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분자 진단 방식이 가장 그래도 정확도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특히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부분들은 이 수출용 허가 품목을 받았던 부분들과 FDA의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던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상장 회사만 보게 되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시젠이라든가 또 랩지노믹스 그리고 모상자이엘 이런 회사들이 눈에 띄면서 시장에서 계속 많이 부각을 받았던 상황들이고요. EDGC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 진단 키트 관련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인구수도 많고 그에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1, 2월 달 같은 경우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쪽이 당연히 알려지지도 않았던 상황 쪽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개발이 진단키트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출이 거의 어떤 몇 배라고 계산하기 좀 힘들 정도로 강하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상황들은 3월 달까지가 1분기입니다. 그러면 4월 달부터가 2분기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5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수출 모멘텀과 관련돼서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2분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에 나왔던 실적 흐름들은 2분기의 실적을 얼만큼 좋아질 것인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변화가 1분기에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등 그리고 또 차익 매물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2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게 되면 한 단계 다시 돌릴 수 있는 모습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은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시즌에 대해서 대표주라고 보여지고 있죠. 물론 오늘은 어제 오늘 주가가 크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실적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1분기의 매출액이 197%, 영업이익이 398억 584% 이상 증가한 모습들이 나왔죠. 그런데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24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얼만큼 실적이 좋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들은 4월 달에 1,200만 개, 그리고 또 5월 달에 2,000만 개. 그래서 만약에 4, 5, 6월 달까지 다 같이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0, 2,000, 1,200 다 더하면 5,200만이죠. 근데 지금 약 한 단가가 1만 원이다라고 계산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약 한 5,200억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강한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 순이익이 한 336억, 단순하게 곱해서 4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1,200억 정도가 만약에 최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3조 원대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보여줄 수 있는 수치 대비해서는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는 않다는 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이 이제 포인트는 2분기를 맞추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의 일단 동향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분, 분자 진단 키트라든가 항원 항체 진단 키트, 그리고 또 진단 키트 원료. 오늘은 파미셀이 또 주가가 강한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원료로 쓰이는 물질에 대해서 이번에 그 관련된 쪽이 가장 눈길이 간다라는 관점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직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답을 못 해준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뚜렷한 흐름들은 실적 흐름들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파미셀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시젠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그밖에 눈여겨보실 게 자회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자회사와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이 같이 나오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직접 개발을 해서 그에 따른 수출 모멘텀과 함께 실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간접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배제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개발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이라든가 오히려 뭐 수젠텍, 뭐 바디텍 매드 이런 쪽이 훨씬 더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더 낫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관련된 쪽에서 가장 어느 정도 어떤 정확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맞추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흐름을 전반적인 투자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확인되면서 이제 레벨업은 시도가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점들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자회사나 지분 보유한 회사가 지분 보유를 한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실적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일단 지금 노리는 부분들은 1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 흐름들이 확인됐고 그러면 2분기에 실적 흐름들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즉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보여줬던 흐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번 그 정도 부분까지는 최소는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크면서 하락할 때를 오히려 단기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도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탑픽 종목을 하나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시즌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랩지노믹스가 어떤 실적 대비해서 좀 더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상대적인 관점이긴 하겠지만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흐름들이 어느 정도 확인됐고 2분기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올해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기를 영업이익이 900억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대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시즌 대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영속성으로 앞으로 계속 실적이 레벨업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냐라는 쪽에서는 아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차익 매물이 나올 때 단기 저점을 노리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적어도 제가 노리는 가격은 27,000원대 이하 정도면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정도 가격에 대해서 변동성을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로는 한 34,000원대가 직전 고점대죠. 부근과 함께 2차로는 한 37,000원까지는 보는데 이 정도 부근 정도까지의 흐름들을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이고 손절가는 25,000원대로 잡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앞둔 변동성이 큰 흐름들을 일단 이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이 진단키트 관련된 쪽도 지금 시장의 하나의 쏠림을 또 하나의 이용하는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자 이렇게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진단키트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이 정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오늘장 울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 점검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10위에는 삼성 SDI입니다.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9위는 수젠텍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이 모더나가 백신 개발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9%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8위는 SK입니다. SK 바이오팜 상장이 다음 달로 예정되면서 이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7위는 대한항공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침체기를 보였던 항공주들 모처럼 강한 모습입니다. 6위에는 AB 프로바이오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모더나 관련주로 묶이면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5위는 라운시큐어, 4위는 KCT, 3위는 S-오일, 2위는 현대차, 1위는 파미셀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라온시큐어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공인인증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전자서명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또 이 종목은 자율주행차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두 가지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좀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차장님? 일단은 뭐 저는 고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온시큐어 고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시큐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47층 입주민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인가? 왜 안 올라오나요? 여기가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 곳 재밌네. 내일이 대박이라고 본다. 내일까지 들고 있으련다. 이렇게 다양한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게시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HW님께서 47층 입주민인데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인가요? 왜 안 올라오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사실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차장님? 일단 뭐 어제도 많이 올랐고요. 네. 오늘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맞아요.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운시큐어가 보면은 한 뭐 2년 전에도 한번 움직였고 2015년에도 한번 움직였고 근데 그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항상 공인증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주봉상으로 좀 길게 보시면 일단은 뭐 예전에 지금
20년인데 네, 그쵸. 2018년도에도 한번 지금 가격 근처까지 왔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한번 9월 달에 이때는 이제 노트 7이 나오면서 네. 홍채 관련된 뭐 이런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체 인식 관련된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 폐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을 내일 통과되면 뭐 내일은 단기적으로 고점은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엔 공인인증서라는 제도가 어느 정도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에서 이제 선택 사항이 되면 네. 결국에 이제 홍채 인증이라든지 뭐 생체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화되는 바이오 인증 산업이 좀 발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라운시큐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던 것들의 실력을 좀 발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그래서 저평가 국면이 조금 뭐 해소되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내일 좀 올랐다가 좀 빠지더라도 뭐 일봉상으로 보시면 사실은 뭐 내일 오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5,000원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는 부분이고 법은 이미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봉상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어차피 밀려야 제가 볼 때는 한 4,000원 초반 정도까지 되돌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길게 보고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길게 본다면 라운시큐어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뭐 4,000원까지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까요? 여기가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 곳 재밌네라고 하셨는데 단기로 조금 보더라도 단기로 본다면 어디까지 좀 가능할까요? 단기로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5,000원 부근이 맥시멈이지 않겠나 예, 그 생각을 하고요. 당장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고 네. 사실 라운시큐어 말고도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공인인증서는 모든 업체들이 다 썼지만 네. 이제는 뭐 개별적으로 이제 결제 수단이 되게 다양화된다라는 부분. 그동안 연구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나눠 먹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뭐 무한 경쟁에 들어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법안 통과 이슈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함께 단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이외에도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라운시큐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자, 곧바로 4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KST입니다. 금융단말 시스템을 만드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썼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차장님? 저는 이 종목은 좀 스탑을 좀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이것도 일단 스탑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스탑을 들고 자세한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KST에 대한 의견 보겠습니다. 오늘 입성해도 될까요? 4,000원 보고 싶네. 무조건 매도만이 님들 돈 지키는 겁니다. 탈출해. 앞으로 수복금 삼상함 가자. 못 가면 가만 안 둬라고 하셨습니다. 좀 무섭네요.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MS님께서 오늘 입성해도 될까요? 4,000원 보고 싶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일단 이 종목도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뭐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올라간 네.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보면 특수 단말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제 수단이 다양화된다라는 네. 부분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수급 원래 이제 시총이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 500억대 네. 회사고 그다음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이제 큰 자금들이 좀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부 개인들에 의해서 좀 올라간 측면이 어느 정도 있고요. 네. 내일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안 통과 이슈가 끝나고 나면 이슈가 좀 많이 사그라드는 이쪽은 좀 아까 그 라운시큐어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좀 하드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아. 뭐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 볼까요? 초이님께서 무조건 매도만이 님들의 돈을 지키는 거다. 탈출해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좀 공감을 하실까요, 차장님은? 네,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그래서 뭐 스톱을 말씀드렸지만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상으로 지금 뭐 사실 코로나 이후를 제한다라고 하더라도 제자리에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종목들이 보면 항상 특성이 좀 있는데 거래가 좀 많이 안 되는
원래는 안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많이 달죠 항상. 네. 이런 많이 다는 종목들은 또 항상 보면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다가 또 굉장히 금방 장중에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뭐 뛰어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그때 정리하시기를 권유해 드렸습니다. 4위 종목 만나보셨고요. 자, 바로 3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2달여 만에 처음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에 회복을 하면서 정유주들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조금씩 유가가 회복하면서 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어서 저는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얘도 저도 고를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에 대한 의견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몰려온다. 5월 말까지 30% 이득 본다. 어제 손절했는데 오늘 8% 오르네. 어떻게 내가 팔면 오르지? 나는 진정한 개미인 듯. 50층 주주입니다. 저 잘 산 거 맞죠? 라고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DM님께서 글로벌 자금이 몰려온다. 5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30% 이득? 이거 가능할까요, 사장님?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미국 시장을 보면 어제 정유주라든지 뭐 은행 금융주라든지 이런 기존 전통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언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맞아요. 봤을 네. 때 지금 이제 기존 산업군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런 기존 산업군들이 다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S-오일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유가의 반등은 백신 때문에 유가가 반등을 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아직까지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라기보다는 일부 좀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네. 부분 때문에 유가도 사실은 좀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어차피 선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S-오일도 사실은 1분기 때 너무 지나치게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냈죠. 맞아요. 1조가 넘는 적자를 네. 시행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좀 한번 뭐 사도 괜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겠다라는데 라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어제 손절했는데 오늘 8% 오르네. 어떻게 내가 팔면 오르지? 나는 진정한 개미인 듯.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장님? 뭐 일단 좀 지루했기 때문에 파셨겠죠. 워낙 지금 예.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맞아요. 많은데 지금 차트 한번 좀 잠깐 보여주시면 일단 뭐 지금 반등 이후에 4월 초 반등 이후에 계속 지금 68,000원을 사이에 두고 계속 오르락내리락만 네. 반복을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요즘에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주식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기차 관련주들도 좀 많이 그런 모습을 네. 보였었고요. 뭐 지금 삼성전자 또한 사실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좀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갈 때는 오히려 탄력은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갖고 있는 거를 버리고 뭐 새로운 거를 자꾸 쫓아다니시다가 네. 고점에 좀 많이 잡으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과 좀 뭐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는 좀 구별을 해서 포트를 좀 짜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게시글도 바로 볼까요? 저 50층 주주입니다. 잘 산 거 맞죠? 라고 하셨는데 너무 부럽네요.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장님? 뭐 이분은 뭐 굉장한 투자자시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요. 남들이 사기 어려운 가격에 사신 것 맞아요. 같고요. 뭐 지금 굉장히 5만 원대라고 하면 코로나 직후에 이제 많이 빠졌을 때 3월 네. 말쯤에 사신 건데 사실 이 자리에 사셨다고 하면 사실 지금 부담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자리인 것 그렇죠.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S-오일이 단기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한 8만 원대 중반 이후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8만 원 중반까지 목표가 보며 설정하시면 괜찮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장에서 자동차와 부품주들도 강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5%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좀 튀어 올랐잖아요.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어서 고 들고 싶거든요. 사장님 의견은요? 예, 저도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째 시즌보다 싸냐? 이름값이 아깝다. 10만 원 본다. 10만 원 가면 훅 올라갈 듯. 97,000원에 몰아넣었습니다. 나 물린 거냐? 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10만
10만 원을 본다. 10만 원 가면 훅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차트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97,000원대 오늘 지금 보면 오랫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하다가 네. 요때 사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좀 있으시겠죠. 그죠? 맞아요. 10만 원 초반대, 10만 원 뚫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가 좀 물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지금 이 가격에 다시 왔다라는 부분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직전 상황을 보면 이쪽에 이제 한 13만 원대까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보면 11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네. 때 사실은 현대차가 하반기부터 뭐 신차에 대한 기대감부터 해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13만 원 후반대까지 갔던 모습이 네. 나왔었는데 그런 모습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는 뭐 2분기는 어떤 회사들도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그럼 만약에 앞으로 조금만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좋아질 수 있는 이미 기본을 갖추고 있죠. 현대차 같은 그쵸. 경우는. 그러면 사실은 1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한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10만 원 충분히 가능하고 12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대망의 1위 파미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파미셀 앞으로 갈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차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고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에 대한 의견입니다. 25,600원에 매수한 개미들 어쩌냐. 그냥 주식하지 마라. 엘리베이터 다시 올라갑니다. 24층은 기본으로 간다. 약 나온다고 엔터즈 오르는데 약 만드는 곳이 더 못 가네. 어휴 속상해 라고 하셨는데요. 엔터즈는 오르는데 약을 만드는 데가 못 간다. 속상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장님? 일단 뭐 이 파미셀은 예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말씀을 한번 맞아요.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뭐 2만 원 미치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종목이었고 제가 꾸준히 저도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저점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변동폭은 굉장히 크죠. 뭐 한 번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또 며칠 계속 빠지기도 하면서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렘데시비르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진단키트 원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제 나온 이제 그 모더나의 네. 그 백신 같은 경우도 mRNA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RNA 기반 관련된 그런 모든 제품들은 지금 파믹셀의 뉴클레오시드가 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바이오의 쌀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만드는 MLCC를 만드는 뭐 삼성전기가 뭐 IT의 쌀이라고 하면 맞아요. 예, 파미셀은 좀 바이오의 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한 18억 규모의 또 뭐 실적 매출이 나오면서 네. 사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지만 좀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미셀 긍정적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권희 차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핫한 관심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차장님? 이제 노터스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고요. 네. 예. 일단 지금 뭐 좀 생소하실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조금 생소해요. 생소한 종목인 이유가 지금 이게 화면이 안 바뀌어서 노터스라는 종목 자체가 좀 생소하실 텐데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후에 굉장히 급격한 하락 이후에 지금 공모가가 한 2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공모가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가 거의 없다가 이제 거래가 좀 실리고 있는 상태고 내용을 보면 회사가 뭐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동물 실험을 해주는 회사. 그러니까 모든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뭐 어떤 것들은 이제 위험 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험실을 갖추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행을 해주는데 결국에는 뭐 이거를 얼마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60% 이상으로 지금 1위 업체로 네. 되어 있고요. 지금은 좀 수급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상장 후 6개월 지나서 기존에 좀 팔아야 될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 거래가 실리면서 임상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들이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죠. 그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여서 지금 정도면 한번 사놔도 네. 뭐 2배 이상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물론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핫한 관심주 노터스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이권희 차장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